아주 충격적인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어느 차관급 공직자가요, 누군가에 전화를 하면서 기업을 포기하라면서 안 그러면 묻어버리겠다고 말합니다. 이게 과연 우리 대한민국의 차관급 공직자의 발언, 표현으로 적합한 겁니까? 또 하나, 자, 문화체육관광부를 중심으로 많은 독직이 있었던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문화융성이라는 대통령의 국정 과제를 누군가가 실컷 주무른 흔적들이 너무너무 많은 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상호 민주당의 그 원내대표가 했던 얘기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회사, 광고회사를 뺏으려 했던 시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듣겠습니다. 차은택 씨가 광고회사를 뺏으려고 압박을 넣고 여기에 송성각 컨진 원장이 크게 다칠 수 있으니까 광고회사 줘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날강도 같은 짓을 해요? 그 광고회사에서 재벌 광고 몰아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KT 광고, 재벌 광고들을 독점을 꽤 차은택 씨가 했는데 이게 다 그런 음모이란이지요. 무슨 이런 X들이 진짜 있습니까? 자, 하나씩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이 회사에 대한 얘기인데요. 어떤 일이 있었길래 또 무엇이 공개됐길래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원래 포스코가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던 저 포레카라는 광고 대행사가 있었는데 네. 저 광고 대행사가 연매출 500억 안팎 정도 되는 굉장히 탄탄한 기업이었는데요. 이제 저게 이제 중소 광고 대행사로 2014년에 이제 매각이 추진이 됩니다. 네. 그래서 저게 결국 이제 중소 그 광고회사로 A사로 넘어가게 돼요. 지난해 6월 11일 날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해서 이제 저 포레카가 A사로 넘어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거기서 시작이 된 정상적으로 거죠. 잘 팔린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저 정상적으로 잘 팔린 상황에서 지난해 6월 15일입니다. 그러니까 주식 매매 계약 체결하고 4, 5일 정도 지난 후죠. 네. 지금 경향신문에서 입수한 녹취록 내용을 보면 네. 송성각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이 네. 그러니까 저분이 지금 차관급이죠. 네. 차은택 씨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는데 네. 지금 저 아까 그 포레카라는 그 회사를 인수한 A사 대표를 만나서 네. 저기서 이제 저희가 상상하기 힘든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포레카 지분 80%를 그들에게 넘겨라. 그들에게. 네. 네. 그리고 그렇게 안 하면 당신 회사 광고주를 세무조사하고 당신도 묻어버린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그러니까 본인이 묻어버린다는 얘기는 안 한 거고 묻어버린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그리고 그들은 당신 A사가 안 되게 하는 방법을 108가지도 넘게 알고 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완벽하게 협박을 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송성각 씨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이면 우리나라 정부 기구죠? 네, 차관급 공직자 맞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그런 이게 분이 현직일 때 얘기죠. 이분이 이제 광고인 출신인데 광고인 민간 기업이 있었을 때 한 얘기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차관급 공직자 신분을 갖고 한 건 맞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게 차관급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고 지난 6월에 했던 그 내용이기 때문에 이 내용 자체가 사실인지 여부를 지금 명확하게 앞으로 확인해 봐야겠지만 굉장히 이건 사실 충격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니 이거 확인 쉽지 않습니까? 현직 차관급 공직자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전화해서 소상히 밝혀라. 이런 녹취록까지 나왔는데 맞는 거냐? 아니 조작된 거냐? 변명이라도 좀 해봐라.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그런 얘기들에 대한 변명은 지금 전혀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이게 정말 사실인 거구나라는 내용까지 지금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요. 자, 그들이란 말이 계속 나옵니다. 그들이 누군지는 우리가 짐작만 하는 겁니다. 네. 지금 뭐 우리가 뭐 짐작하면 속칭 뭐 차은택 씨나 아니면 뭐 그 위에 있는 뭐 최순실 씨나 뭐 이런 분들의 얘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대목 때문이군요. 더 큰 문제는 이제 그 큰 로드맵은 네. 무슨 재단이 있는데 기업이 많이 있다 알려고 하지 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난해 6월 15일이면 K스포츠 재단이나 미르재단 설립 전이잖아요. 그 전부터 이 K스포츠 재단이나 미르재단 설립될 걸 이미 그들이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만 알고 말 그대로 이제 준비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K스포츠 재단이나 미르재단 같은 게 설립돼서 대기업들의 광고를 다 싹쓸이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름 있는 광고 대행사, 광고 행사를 우리들이 이미 미리 좀 섭외를 해놔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더 좀 충격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아까 국정감사인가요? 국회 일정에 출석한 송성각 원장 지금 화면에 저희가 보여드렸는데, 자, 광고인 출신으로 한국컨텐츠진흥원장을 맡고 계신 분입니다. 차관급 공직자고요. 이분이 지금 선서하는 모습 보십니다만 한 광고사 대표를 찾아가서 나눈 대화를 결국 요새 녹음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다 녹음하는군요. 그러니까요. 지금 저 녹음 파일이 다 지금 뭐 녹취록이 나와버린 상황이라 지금 반박을 거의 못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저분이 이제 2014년 12월에 이제 저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이 되신 거거든요. 네. 그 되시고 나서 그 당시가 이제 딱 그 유진용 장관 물러나고 뭐 문체부 인사들이 많이 경질됐다는 얘기가 나오고 거기다 차은택 씨 은사라고 알려져 있는 뭐 김종덕 문체부 장관 입각하고 그 이후에 다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그들이 문체부를 다 장악하고 그 이후에 이런 행동까지 했던 게 아니라는 얘기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 송성각 한국 컨텐츠진흥원장의 모습 보고 계신데요. 실제로 이제 국정감사나 이런 장소를 통해 야당 의원들한테 매서운 질문을 그동안 많이 받았더군요. 이른바 문화체육관광부 중심의 스포츠와 문화예술 분야에서 뭔가 최순실 씨의 그림자가 굉장히 깊숙하게 어음거렸던 것 때문이겠죠. 왜 발탁됐는지를 묻는 야당 의원들의 질문,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그 장면 소개합니다. 정확하게 장학택 씨를 제일 처음 만난 게 언제예요? 제일 처음 만난 거는 한 20년 됩니다. 아주 친하시죠? 뭐 한때는 아주 친했었습니다. 원장으로 임용되는데 박 국장이 중간에서 파격적인 점수를 주셔서 어차피 1등을 제치고 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차은택 감독의 역할이 있다고는 생각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네, 그런 생각 한 적이 한 없습니다. 적 없으세요? 자, 다음 소식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거는 음악 기억하시죠? 저 이제 초등학교 다니던 1970년대 말에 도입된 걸로 기억을 하는데 국민체조라고 불렀잖아요. 우리 온 국민 70년대, 80년대 학교에서 뭐 엄청 많이 했었던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이런 체조가 있는데 이 체조가 바뀌었다면서요. 그러니까 저희 2014년에 원래 이제 코리아 체조라고 해서 12월에 이제 제작 발표 예정이 돼 있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게 그렇습니다. 코리아 체조죠. 코리아 체조입니다. 저게 이제 예산이 한 2억 정도 투입이 됐었는데 네. 갑자기 이제 늘품 체조라고 저 혹시 들어보셨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네. 저걸로 갑자기 바뀐 거예요. 근데 저거를 이제 늘품 체조를 만든 게 정아름이라는 그 헬스 트레이너인데 네. 이제 이 차은택 씨하고 굉장히 친해서 뭐 체조 이런 걸 만들려고 하는데 좀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느냐 그랬더니 네. 이제 그 차은택 씨가 지금 유령 회사라고 지금 알려져 있는 저 엠박세비스 통해서 지금 뭐 한 3억 5천만 원 정도를 문체부가 들여서 네. 또 늘품 체조라는 걸 만들었고요. 네. 그 늘품 체조 관련해서 지금 조금 전에 또 영상이 또 나올 텐데 네. 박근혜 대통령도 저 늘품 체조를 하는 그런 영상까지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라 근데 이제 문제는 저 늘품 체조라는 거 지금 아시는 분들 거의 없을 거예요. 지금 이 문제가 터져서 지금 저희가 나오는데 네. 저게 이제 말 그대로 늘품 체조가 잠깐 있었다가 사라져버린 그러니까 돈만 먹고 사라져버린 그런 하나의 체조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늘 알고 있던 익숙하게 하던 국민체조라는 것이 있었는데 세월이 바뀐 뭐 새로운 체조를 도입할 수도 그렇죠. 있죠. 그런데 코리아 체조를 도입하기로 이미 대통령 임기 2년 차 말에 발표가 돼서 예산 2억이 투입된 상황인데 갑자기 뒤집어진 겁니다. 이게 뒤집혔다 그 얘기군요. 네. 역시 그 과정에서도 이 체조를 만든 분이 차은택 씨와 네. 왜 차은택 씨가 도대체 누구길래 여기에서도 저 사람, 저기에서 저 사람 이름이 계속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차은택 씨는 정말 그 이 문화체육 관련된 부분에서는 거의 어디든 지금 뭔가 비리와 관련이 있다라고 하면 항상 차은택 씨가 나오는데 그만큼 최순실 씨와의 관계가 뭐 돈독해서 그렇게 된 거라고 지금 일단 알려져 있는데요. 지금 또 더 문제는 저 영상 관련해서 지금 저기 박근혜 대통령께서 저희 지금 박수 치시고 저 이 늘품 체조 하시는 모습이 나오는데 네. 더 지금 입고 있는 영상조차도 또 최순실 씨가 네. 또 골라줬다라는 얘기까지 지금 저 영상상으로 보면 어디죠?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의상실인데요. 네. 지금 뭐 윤전추 비서관 뒤에 있고 네. 그리고 지금 저기에서 나머지 이제 뭐 보통 재단되는 거 고르는데 저희 연두색하고 좀 들어있는 기성품 이 저 트레이닝복을 하나 지금 꺼내는 거 보이시죠? 요거군요. 네, 저게 2014년 11월 영상인데 네. 저 영상을 또 박근혜 대통령이 저 늘품 체조를 그 시연하는 그 곳에서도 또 입으셔서 네. 저것까지 논란이 되는 상황입니다. 아,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제 체조를 바꾸는 것과 하긴 그 과정을 어떻게 개입했는지 뭐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만 저렇게 체조가 국민 체조에서 다른 체조가 아니라 늘품 체조라는 걸 바뀌는 것 대통령이 사실 운동복 입고 저렇게 몸짓하는 거는 잘 보지 못하는 장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뭐 차은택 씨, 그럼 이제 결국 저 옷을 또 골라준 최순실 씨,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떤 차은택 씨의 뭐 지인으로 알려져 있는 지금 저 늘품 체조를 개발한 분, 이게 네. 다들 연결이 돼 있다 보니까 그 전에 원래 코리아 체조라는 거 있던 것도 다 뒤집었고 예산까지 투입된 것.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차은택 씨나 저 뭐 최순실 씨가 얼마나 많은 영향을 행사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근데 저는 궁금한 게 대통령이요. 사실은 이제 선거 때 이렇게 좀 더 노력을 하고 정성을 보인다면 저럴 수 있겠습니다만 취임한 이후에 이렇게 저 여성으로서 여러 가지 이제 절제하고 관계에 대해서 이제 그 다양한 뭐 선택이 있습니다만 대통령이 저런 거 할 때 내가 입은 저 옷이 자 저런 방에서 몰래 골라진 것이고 저것이 공식 조직이 아니고 그리고 이렇게 내가 체조를 몸을 움직여서 보여주는 것 국민들이 보는데 그게 갑자기 바뀐 것이고 예산은 낭비됐고 차은택이라는 특정인과 친한 사람이 다 관련됐고 알았을까요? 제가 볼 때는 대통령이 체조를 누가 만드니까 알았다고는 절대로 보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누가 시킨 거죠.
이게 좋다. 네. 그러니까 한번 이 대통령께서 이렇게 해주시면 이 체조가 국민 체조로, 아까 국민 체조라고 그랬잖아요. 네. 널리 보급될 것이라고 말씀드렸겠죠. 그런데 저는 그 이 체조가 정아름 씨라고 저 헬스 트레이너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분이 만들었는데 미스 코리아 출신입니다. 네. 그런데 그분이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분이 만들어 잘 만들면 되죠. 네. 그런데 지금 저 체조를 아까 따라 하신 분들 보면 이게 동작을 못 따라 해가지고 전부 다 아주 힘들어 하신 분들이 많았거든요. 네. 국민 체조란 거는 온 국민이 아주 부담 없이 그냥 이렇게 누구나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그 국민 체조인데요. 네. 저 체조를 갖다가 거의 따라하는 사람들이 힘들어할 정도로 만든 체조. 저걸 갖다가 왜 만들어가지고 국민 코리아 체조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2억 원에 된 체조를 물리쳤을까? 그게 바로 지금 이제 그 차은택 씨가 연관된 거 아니냐? 그걸 위해서 모든 게 지금 차은택 씨 중심으로 모든 게 돌아가거든요. 그렇다면 그 정아름 씨가 만든 저는 늘품 체조도 결국은 차은택 씨를 위한 체조가 아닌가? 그런 점에서 매우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건 어떻습니까? 저희가 이제 한 서너 달 전이었죠.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홍보 브랜드 그 아이덴티티 크리에이티브 코리아라면서 만든 영상 지금 보고 계신데요. 당시 표절 논란이 있었던 것 기억하실 겁니다. 저 장면 생각납니다. 몇 달 전에 저희 김승현의 뉴스탑10에서도 소개해드렸었는데요. 자, 표절 논란이 있었던 저 디자인에서도 지금 말한 이 문화체육 마피아라고 부를까요? 이런 분들이 관여됐다는 게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뭐 크리에이티브 코리아하고 크리에이티브 프랑스하고 네. 거의 사실 똑같았었잖아요. 네. 그래서 저 당시에 저게 표절 논란이 있다라고 했는데 저기에서도 이제 최순실 씨가 개입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뭐 사실 저기에 들어간 돈도 한 7억 5천만 원 정도 그 3초짜리 아까 영상까지 포함해서 들어갔다고 하는데 네. 저 표절 논란까지 나오는 부분도 역시 저것도 순위가 굉장히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최순실 씨의 입김을 통해서 저렇게 또 들어갔다는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지금 보면 문체부에서 나오는 모든 내용들이 네. 최순실 씨, 차은택 씨와 손을 거치자는 게 없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우스갯소리로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제는 뭐에 연관됐는지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에 연관 안 됐는지 찾는 게 차라리 빠를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거의 모든 분야에 이 두 사람의 지금 입김이나 손길이 좌우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저 30초 영상 그리고 크리에이티브 코리아 그 디자인을 만드는 과정에 여론 수렴하는데 2억 8천만 원 썼다고 예산 보고를 했었거든요. 그때 저희가 굉장히 의심스러웠었습니다. 어떻게 알아봤길래 어떤 세미나를 했을까? 어떻게 여론조사를 했을까? 어쨌건 국민들이 크리에이티브 코리아라는 한국의 대표 브랜드를 만드는 과정에 여론 수렴으로 2억 8천 썼다는 보고 기억이 납니다.